산불은 강풍과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맞춤형 산불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동해에서 바다 사막화라고 불리는 갯녹음 현상이 심각합니다. 수년간 바다숲이 조성되고 있지만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을 위해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농민 반응이 좋아 도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해상사 고속노사의 임금 보전 협상이 타결돼 내일 새벽 6시부터 시내 시외버스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달 동해안에서 난 산불은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처럼 동해안의 산불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커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4일 고성 속초 산불. 같은 날 강릉 동해 산불은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이 산불로 2명이 숨지고 주택 550여 동이 불에 타 128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과 1996년 고성 산불, 2005년 양양 산불도 봄철에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냈습니다. 봄철 동해안 산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동해안에서 한 해 1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횟수에 비해 피해 면적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봄에는 영서에서 영동으로 강하게 부는 양간 지풍에 고온 건조한 날씨와 소나무 등 침엽 수림으로 인해 대형 산불의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 이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것들은 이런 지형적인 요인, 기후적인 요인, 연료적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고. 이 때문에 산불 발생 원인과 확산 이유를 면밀히 파악해 동해안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우선 산불 방지를 위해 상시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산림과 민가 사이에 거리를 두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림을 중심으로 한 산불 예방과 진화 대책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교육에서 출발합니다. 제대로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큰 차이 난다고 보고, 그다음에 4단계 4계절로 편성해서 단계별 대응하는 방식. 내화 수림대 확대와 산불 전문 진화대 육성, 주민 대피 장소인 방제공원 조성 등의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오늘은 사막처럼 변해가고 있는 바다를 살리기 위해 해조류를 심어 바다숲을 가꾸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바다식목일입니다. 수년째 바다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바다 사막화라 불리는 갯녹음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동해가 심각합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심 15m의 양양 수산항 앞바다. 바닷속 안반이 하얀 석회조류로 뒤덮였습니다. 해조류와 물고기는 자취를 감췄고 성게와 불가사리만 붙어 있습니다. 바다 사막화라 불리는 갯녹음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수심 20m 안팎의 3만 5천여 헥타르를 조사한 결과 39%인 1만 4천여 헥타르에서 갯녹음이 발견됐습니다. 해역별로는 동해가 조사 면적의 51%에서 갯녹음이 발견돼 진행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조사 면적의 30%가량이 갯녹음으로 뒤덮인 남해와 제주 해역에 비하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석회 조류가 번져 어장을 황폐화하는 갯녹음 현상은 해조류의 무분별한 채취와 수온 상승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조류 같은 경우는 수온이 좀 낮은 데서 잘 성장하는 부분이고 온도가 올라간 여름철에는 꽃녹음을 해서 녹는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수온이 올라가서 해조류 성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바다의 표층 수온은 1.23도 올랐고 해역별로는 동해가 1.48도, 서해가 1.18도, 남해가 1.04도 올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바닷속에 해조류를 심는 바다숲 조성 사업이 추진돼 지난해까지 18,000여 헥타르의 바다숲이 조성됐지만 바다 사막화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 축구장 4,300여 개 면적인 3,130헥타르의 바다숲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요즘처럼 농사일이 바쁠 땐 제때 끼니를 챙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농민들에게 점심을 대신해주는 공동급식 사업이 추진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정선의 한 농촌 마을. 고추 모종을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밭도 고르고 물도 줘야 합니다. 워낙 바쁘다 보니 끼니를 챙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농민들이 일을 마치고 하나 둘씩 급식소로 모여듭니다. 바쁜 농민들을 위해 마을 부녀 회원들이 매일 돌아가며 점심을 준비합니다. 주민들이 한 곳에 모두 모이다 보니 점심시간은 마을 잔치나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니 오해, 갈등, 영농 계획, 앞으로의 그 농사 계획 같은 것도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실정을 감안해 정선군이 공동 취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영농 참여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160개 마을이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반응이 좋을 경우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일손 부족도 덜어주고 주민 친목도 도모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12일째 파업을 벌였던 동해상사고속노사의 임금보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동해상사고속노사는 오늘 협상에서 시내 시외버스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 월 급여 등에 합의하고 오는 17일 협정서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운행을 중단했던 동해상사고속 시내 시외버스 노선 60여 개 버스 130여 대가 내일 새벽 6시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오늘 오전 9시 35분쯤 고성군 주광면 구성리의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임야 5,400제곱미터가량을 태웠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헬기 3대와 진화차 13대, 진화인력 370여 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스스로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당국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대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포함한 광주 전남 235개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해 배출량을 조작하다 적발됐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들은 2015년부터 4년 동안 배출량을 실제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방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업체 스스로 측정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보니 조작은 예견된 일이라는 겁니다. 자가 측정을 해서 그 측정한 값을 환경청에 1년에 한 번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이 배출이 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원주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강원과 충북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업장 280여 곳이 해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신고하지만 업체가 스스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또 일정량 이하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 230여 곳은 조사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제재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환경청은 인력이 부족해 직접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담당 공무원은 한 명에 2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2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는 여수 산단 사태와 관련해 5월 중에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이렇게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재래시장이 자꾸 죽어가니까 재래시장을 좀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좋은 재료 써가지고 저렴하고 맛있게.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부코리 아시장은 젊음과 생동감이 넘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고객님들한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와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중앙시장 많이 오세요. 야시장으로. 일어나 산불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환경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에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 산불 피해 지역 지하수와 하천, 토양 등을 대상으로 환경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양과 폐기물에 대한 조사 결과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아 일반 폐기물로 분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가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립 사업에 나섭니다. 삼척시는 당저동 지역에 행복주택 130호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보상 작업에 들어가 현재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보상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설계에 나서 내년 초 착공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은 국비 32억 원과 시비 65억 원, 토지주택공사에서 65억 원을 부담해 2020년까지 7층 5개 동 130호를 건립합니다. 도내 상하수도 검침원들이 오늘 강릉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연합노조 강원본부 조합원들은 강릉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하수도 검침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강릉시에 촉구하고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민주연합노조는 상하수도 검침원 노동자들에게 강릉시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불법 파견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조업 중 숨지거나 실종된 어업인의 넋을 기리는 해난어업인 위령제가 양양군 현북면의 위령탑에서 열렸습니다. 어업인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행사는 고인들의 넋을 추모하는 추도사와 헌화, 분향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탑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어업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5년 양양군 현북면에 세워졌으며 1,075명의 위패가 봉안돼 있습니다. 속초시가 옛 속초수협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수협 건물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C등급으로 나와 당초 계획했던 철거 방침을 철회하고 복합문화 상업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속초시는 30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1단계로 청년몰을 조성하고 2단계로 주변 지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를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민 포럼 행사가 오늘 명주예술마당에서 열렸습니다. 강릉문화재단이 마련한 오늘 포럼에서 문화단체 회원과 시민 등 참석자들은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러낸 지역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도시를 재생시키고 시민 참여로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강릉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해 내년에 문화도시로 지정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은 3,774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0.3%, 영업이익은 1,251억 원으로 0.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1,024억 원으로 13.3% 증가했고 비카지노 부문의 매출도 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청에 있는 옛 민방위 대피소가 생활문화센터로 변신합니다. 동해시는 옛 민방위 대피소를 소확행 생활문화센터로 개조하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 SOC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